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사업 절차를 좀 한번 좀 보신 다음에 다시 이제 아까 71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그 개별 항목들을 이제 하나씩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쪽 71로 가시면 아까 용어 정리는 아까 하셨죠? 네. 네, 그럼 이제 그 뒤쪽에 기본 계획부터 한번 좀 보시면서 이제 관련 내용들이 뭐냐라는 걸 한번 좀 보실 겁니다. 그 82페이지시네요. 기본 계획의 수립 고시 이렇게. 그 기본 계획이 그 번호 2번에 있어요. 그게 원래 정식 이름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인데 그냥 간단하게 기본 계획으로 줄여서 부르시면 되는데요. 그 기본 계획 위에 보시면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있죠. 네, 그 기본 방침은 국토부 장관님이 또 관여하는 제도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그 기본 계획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수리권자가 5명이죠. 네. 네, 기본 계획은 네, 군수를 빼고 각 도시의 장들인 특별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지사, 시장님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네, 기본 계획은 처음에 공부하실 때 5명이 수립하시고 그거를 옛날에 10년마다 수립한다죠. 그걸 뭐 5년마다 수립한다 이렇게 낼 수 있고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뭐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한번 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기본 계획을 공부하실 때는 그 질문을 할 때 수립권자가 5명이 있었고 수립하는 주기가 있죠. 10년마다 수립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하는 주기는 5년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 근데 그 밑에 줄도 중요한 겁니다. 자,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인데 대도시가 아닌 시네, 그죠? 네. 대도시는 의무 수립이고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은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면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시고 두 번째로 공부하실 게 이거요. 기본 계획에 들어갈 내용. 자,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 기본 계획 내용을 많이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근데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자, 기본 계획은 아까 제가 그 정비 예정구역이 들어가 있었죠? 예정구역. 여기 정비 예정구역이 있습니까? 네. 기본 계획에서는 이렇게 예정구역을 발표해서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게 후보지 발표예요, 후보지. 네,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라는 예정구역을 발표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단계별 추진계획 있죠?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비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 자, 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정비계획의 입안 수립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정비계획을 언제까지 수립할 거냐. 그럼 이거 보세요. 그 단계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홍은동 정비예정구역은 2019년 6월 달까지 이렇게. 여기 상도동 예정구역은 2019년, 여기는 9월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똑같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12월 달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면 단계별이에요? 동시에 하는 거예요? 단계별이죠? 네. 정비계획을 단계별로 3개월 차이로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라는 거 알아두시고 거기다 메모하세요. 자,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까지 정비계획 입안이 없으면 만약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까지 입안이 없으면 그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다. 자, 이게 제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 정비계획 수립 시기까지 수립을 안 하면, 정비계획 입안 수립을 안 하면, 이게 제한 제도가 있어요, 제한. 여기에. 아까 거기, 그, 수립 시기까지, 지금 정비계획에 수립을 안 하면, 네,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입안 같은 말이에요. 입안을 아니하면, 자,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토지동 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다. 아까 우리 저 토지동 소유자 누군지 배웠죠? 네, 재개발할 때는 또는이고 재건축을 할 때는 및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 입안을 해달라고 건의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안 만들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냐면 여기 서울시장님하고 구청장하고 당이 틀려서 그래, 당이. 네. 이게 서울시장님은 지금 우리 뭐 민주당 막 그렇죠? 구청장이 야당일 수도 있잖아요. 한국당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이걸 만들지 않아요. 네, 그럼 안 만들면 요 시기까지, 요 때까지 안 만들면
기본계획에서 요 시기까지 만들라고 했잖아요. 구청장이 이걸 어기고 안 만들면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 제한. 그래서 제한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소유자가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은 소유자예요? 안 하고 싶은 소유자예요? 하고 싶으니까 빨리 만들어 달라고 제안서, 이 제안이라는 게 뒤에 나오실 거라고요. 이거 잠깐 보시면, 그 정비계획에 이제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85페이지 보시면, 84에 있네요, 84. 예, 거기 하단부에 양가로 2번 있죠? 정비계획의 2반 제한이라고 해서, 그 1번에 보시면 토지이동 소유자가 이렇게 돼 있죠? 예, 거기 보면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구청장, 이분들이 아까 정비계획의 2반자들이에요, 2반자들. 아까 여기 2반자 여기 구청장 있었죠? 구청장 있었고, 여기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정비계획을 2반을 안 하니까 2반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데, 그, 지금 거기 기억번에 보시면, 아까 단계별 추진계획이라는 게 기본계획이 있었잖아요? 네. 기본계획이, 정비계획의 2반식이 정비계획 수립식이라고요. 그럼 단계별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2반 수립시기까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제한할 수 있어요? 네. 그거 좀 연결되는 거라고, 지금 그 부분이. 아까 저기 기본계획에는 그 단계별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정비계획의 2반식이 수립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근데 그때까지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건지 제가 아까 좀 전에 서울시장님은 뭐 민주당인데 정비계획을 만드는 구청장 같은 사람들은 한국당 이래버리면 정비계획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지연시켜요. 네. 그럼 소유자가 빨리 해달라고 이런 제안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두시고. 이거 아직 신문제에서 안 나왔는데 한번 나올 거예요. 그 제한이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지를.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우리가 캐치를 하셔야죠.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제한할 수 있다. 다시 이제 원위치 해보시고, 자, 기본계획에는 거기 보면 정비 예정구역이 들어가고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식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그게 2반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건폐홀 용적률에 관한 밀도계획. 자, 용적률을 밀도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180%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보면 홍은동은 용적률이 180% 요거 이내, 이내가 꼭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 좀 상도동 같은 경우는 200% 이내. 자, 이렇게 이내입니까? 네.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정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종적으로 정하시는 거예요. 아까 여기 홍은동은요, 북한산 위치라서 180% 이내로 하라는 거예요, 이내. 범위, 여기까지만 해라, 이렇게. 그러면 그 180% 이내니까 175%도 됩니까? 네. 178도 되고, 이거를 정비계획으로 확정시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그 건폐홀 용적률을 확정시키는 게 아니라, 건폐홀 용적률의 그 범위, 그걸 정해주면 정비계획에서 다시 한번 건폐홀 용적률이 또 한 번 나오셔야 돼요. 근데 정비계획에서 이제 건폐홀 용적률이 확정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이해를 해두시고, 그렇게 해서 하신 다음에 나머지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세입자 안정 대책, 세입자를 그 지역에, 우리 도시에서 세입자들을 어떻게 이제 안정시킬 건지. 또 하나 쓰세요, 거기다가.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같은 거. 사회복지시설 설치계획. 우리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나 아니면 뭐 문화시설. 자, 이건 시험 지문에 한번 나왔던 지문이에요. 사회복지나 문화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자, 이런 것들도 기본계획의 내용입니까? 네. 네, 내용이다. 그 맨 밑에다 하나 더 번호 추가하셔가지고, 이게 원래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돼요. 거기 뭐, 3번에 토지이용 계획, 정비 기반설 계획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4번, 5번, 6번이에요. 정비 예정구역이 발표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단계별 추진으로 해서 정비 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어 와라. 그리고 건폐홀 용적률은 몇 % 내에서만 해라, 이렇게. 세입자 안정 대책이 나오고, 사회복지시설 계획. 자, 이런 게 내용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절차가 있는데, 자, 이 절차 좀 보세요. 자, 기본계획은 이제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는 건가? 절차. 자, 절차. 지금 수리권자 아까 5명 기억나십니까? 네. 수리권자가 10년 단위로 수립을 한다. 아까 5명이 있었고,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그 다음에 기본계획은 어떤 절차로 만들어지는 건가?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의견 청취라는 게 먼저 있어요. 의견 청취. 자, 의견 청취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주민 의견을 며칠 이상 공람을 해서요. 자, 이거 14일 이내 이렇게. 그럼 아까 우리 미리 배운 거 정비계획할 때는 30일인데, 그렇죠? 네. 기본계획은 14일밖에 안 준다고요.
정비계획은 이 서면 통보도 해야 되고 설명회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계획은 그런 게 없다니까요. 기본계획 그런 거 안 하고 하셔도 돼요. 정비계획 할 때만 그 해당 동네 그 홍은동 주민들한테 다 서면 통보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다 하기 때문에 주민 서면 통보가 갈 수가 없어요. 서울시 전체에다가 만드는 기본계획인데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지 마시고 대신 14일 이상 주민 의견을 듣습니까? 네, 그리고 지방의회 네,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나서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협심해야 되는 거죠. 자, 의견 청취한 다음에 수립권자가 다른 관청하고 업무 협의하고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나서 수립이 되면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심의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승인받고 그 다음에 고시로 가는 관청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막바로 이렇게 심의해서 고시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여기서 승인은 대도시가 아닌 시만. 자, 우리 대도시가 아닌 시 있었어요? 네. 이게 아까 대도시가 아닌 시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아까 의무가 아니라 임의 수립 있었죠? 네. 임의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을 하면 안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나머지 관청들은 기본계획을 의무로 한다. 여기 지금 대도시가 아닌 시는 여기도 걸리는 거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일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네. 그럼 만약에 수립을 했다면 협의와 심의를 마치고 나서 뭐까지 하셔야 돼요?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도 받고 이렇게. 예, 이게 시험 문제예요. 대도시가 아닌 시는 승인까지 받고 이게 고시로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나머지 관청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그 다음에 대도시는요. 이런 분들은 승인 없죠. 네. 승인 안 받고 막바로 고시로 가셔서 최종적으로 여기 끝에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하시는 거 보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뭐냐면 자, 일단 주민의견이 14일이에요, 30일이에요. 기본계획이니까 일단 14일. 절차를 쭉 진행하다가 승인받는 관청은 대도시가 아닌 이상님만 승인을 받고 고시로 넘어가는 거죠. 다른 관청들,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와 자치도, 대도시 같은 사람들은 승인이 없다. 막바로 그냥 고시로 가시면 된다. 그 다음에 최종 보고는 국토부 장관님한테 올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문제 푸시면 여기서 기출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람 5명부터 시작해서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정비 예정구역, 그 다음에 그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이죠. 네. 세입자 안정대책, 뭐 사회복지시설 계획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절차에서는 14일 주민공람이에요. 네. 대도시가 아닌 시장님만 승인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최종 보고를 국토부 장관님한테 하게 돼 있다. 자, 참고로 그 밑에 작성 기준과 작성 방법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주는 겁니까? 네.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기준 이런 것들은 국토부 장관님이 정해서 내부적인 지침으로 정해서 이제 하급관청한테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넘기시고요. 이제 정비계획 2반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시죠. 자, 주제가 바뀌었어요. 이제 기본계획이 아니라 이제 정비계획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정비계획이죠. 이렇게. 자, 기본계획에서 아까 우리 예정구역이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그럼 예정구역 발표가 나오면 이 특강 밑에 구청장이 움직이는 겁니까? 네, 정비계획은 지금 한 개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예요. 네, 여기 지금 예정구역별로 다 정비계획이 따로따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하나만 나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본계획, 정비계획은 그런 차이를 가지고 보시는데 여기 보면 그 제목이 정비계획을 만들고 나서 이게 정비구역까지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거기 보시면 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가 있고 거기 나머지 관청들이 하는 1번, 2번 두 개 돼 있죠.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이제 구청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밑에 이 구청장 등입니까, 등? 근데 이게 등자가 왜 붙어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광역시 밑에 군수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광역시 밑에 군수는 무시하고 그냥 구청장만 보시면 돼요. 구청장 같은 사람이 자, 정비계획을 만들면 아까 뭐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주민한테 서면 통보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청 회의실에서 설명회도 합니까? 이때 이제 주민들이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이렇게 해달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제시하면
또 30일 정도 주민의견을 듣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반영시켜 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특별시 광역시장님에게 올려서 특별광역시장님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아까 나머지 관청들. 나머지 관청들이면 아까 세종자치시장, 그 다음에 제주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군수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정비구역을 직접 하신다. 자치시하고 자치도, 시장 군수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서 아까 이제 관련된 거, 이게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아닙니까? 이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도 요거 위에 거 하셔야 돼요. 이거 설명회 같은 거, 그 다음에 30일짜리 주민공람 이거 다 하셔야 된다고. 다 하셔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님들도 이걸 하셔가지고 자기 자신이 한다. 이제 그거 두 가지만 좀 구별하셔서 일단 정비구역이 지정이 두 가지 형태로 들어가죠. 도시별로 다르다는 거예요. 도시별로. 우리 청주는 밑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가야 되는 거죠. 청주는 여기 청주시니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대전 가보면 위에 1번 같은 절차로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한 정비구역 지정 절차입니다. 일단 요거 아까 보신 거니까 그 제목을 잘 뽑아보시라고. 제목을, 자, 지금 뭐 하신 거예요? 1번.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이렇게. 정비구역은 지정을 할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죠. 구청장이 하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관청이 하는 경우. 자, 두 번째는 아까 제안하는 거, 제안. 자,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하는 사유가 우리 법에 6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리 봤어요. 두 개만 보시면 돼요, 두 개. 자, 시험에 나올 만한 걸 좀 추려보니까, 그 나머지는 잘 안 낼 것 같아요. 딱 지문 자체가 시험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그 지금 기억하고요, 니은하고 제가 미음번 3개만 봐드릴게요, 3개. 자, 3개인데, 거기 기억은 아까 우리 뭐였습니까? 거기 양가로 2번 보시면, 지금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 보셨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정비계획의 위반 제한, 토지동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그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구청장,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정비계획의 위반권자죠? 네. 그 위반권자, 여기 구청장이 여기 위반하는 경우도 있었고, 나머지 4명 있었잖아요. 파란색 쓴 사람들, 여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정비계획을 만들어달라고 제안을 할 때는, 기억번이 뭐였습니까?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가 지났어요? 네. 지났는데도 정비계획을 안 만들고 있는 구청장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이런 구청장이 특광에서 지시하는 이 시기까지 안 만들면 바로 제한이 들어간다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지주택 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요청을 할 때, 주민들이 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 만들어서 안 하겠다. 네, 토지주택 공사가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참고로 보시고 뒤에 가보시면 그 맨 밑에 비읍번도 보셔야 돼요. 비읍번. 자, 비읍번은 뭐냐면 정비계획이 한번 완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바꿔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그 변경 제안도 할 수 있죠. 네. 그거는 지금 일단 3분의 2가 중요한 것 같아요. 3분의 2. 자, 토지동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기존 정비계획이 마음에 안 든다. 사업에 너무 불리하다고 그래서 제안서 낼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토지동 소유자가 주어예요, 주어. 토지동 소유자가 최초로 정비계획을 안 만들면 제안도 할 수 있고, 여기 제한 사유가 토지주택 공사 등을, 거기 아까 거기 첫 번째 보시면 기억번 항목, 정비계획을 정해진 시기까지 안 만들 때. 두 번째, 토지동 소유자가 우리가 사업을 안 하겠다, 누구를 해달라는 거예요? 토지 주택 공사 등을 시행자로 해달라, 이런 취지로 제안서를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번 있습니까? 자, 얼마가 동의하셔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주면, 그러면 정비계획을 기존 걸 바꿔달라고도 변경 요청에 관해서도 제안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대요. 요거 3분의 2 같은 거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요런 거를 뭐 과반수로 바꾸시면 안 돼요. 2분의 1 초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서 주제를, 자,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공부하실 때는 요런 세부 항목은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정비계획을 경우에 따라서는 만들어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요? 네, 주어가 누구예요? 토지등 소유자가 입안권자한테 가서 정비계획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게 큰 흐름을 좀 잘 잡으시라고요. 정비구역을 정할 때는 두 가지 방법도 있다. 이렇게 하나는 신청하는 게 있었죠. 구청장이 신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직접.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스토리를 아셔야지 나중에 거기 뭐 정할 때 뭐 30일짜리 주민 공람도 나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스토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30일인지 14일인지 구별을 못 하신다고 나중에 가시면. 조금 이제 내용을 좀 스토리를 좀 이렇게 어떤 규제의 스토리가 있는지를. 자, 세 번째는 이제 정비 계획의 내용이에요, 내용. 자, 그다음 가보시면 자, 밑에 거기 제한을 내면 60일 안에 반영 여부 통보라는 말도 있죠. 네, 뭐 30일 연장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참고로 한번 보시고 제한이 들어가면 60일 정도 안에 결과 통보가 오는구나. 이 제한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받아 정비 계획을 지금 만들어 주겠다 답변이 올 수도 있고 이 제한을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60일 안에 결과 통보가 옵니다. 자, 세 번째 공부할 주제는 거기 책에 있는 번호랑 그냥 다르게 생각하시면 주제면 뽑아내시면 되니까 공부하실 주제. 세 번째 주제는 이거예요. 지금 정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정비계획에 들어갈 내용들. 아까 저 기본계획 내용에는요.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게 있었죠?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이 나오고 정비계획을 이때까지 만들어라. 수립시기. 네,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이죠. 몇 퍼센트 내에서. 지금 거기 정비계획에도요. 거기 잠깐 보세요. 5번에 보시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네. 네. 또 나왔네 건폐율 용적률이. 네. 아까 기본계획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의 밀도계획이니까 그거는 범위. 기본계획에서는 용적률을 180% 내에서 해라 이렇게. 그럼 180% 내에서 하는 거니까 178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75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를 정비계획에서 확정시키는 거예요. 정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 실제 높이는 몇 미터까지 해라 이렇게. 그래서 아까처럼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기본계획으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고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이면 확정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정비계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정비계획은요. 1번에 보시면 사업의 명칭과 정비구역의 면적도 확정되나요? 네. 이제 실제 아까 이제 명칭이 확정돼요. 홍은동 제13구역 이렇게 확정되는 거라고요. 아까는 정비예정구역이죠? 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인데 지금은 정비구역의 명칭과 이제 면적이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그 홍은동 정비예정구역에다가 도시계획서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다음에 공동이용서를 그 예정구역 내에다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건폐율 용적률을 확정시킵니까? 네, 확정시켜서 건폐율 용적률 밀도계획 그러시면 안 돼요. 네,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계획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8번도 보시면 세입자 주거 대책이죠. 네, 아까 저기 기본계획에도 세입자가 있었잖아요. 세입자 주거. 그건 주거 안정 대책이고 세입자 주거 대책 그 안정자가 빠지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차이가 아까 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세입자를 이제 보호하는 대책이고 요거는 이거 예정구역 안에 있는 세입자예요. 차이가 있죠.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정비계획을 보시는데 일단 정비계획은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정확한 사업의 명칭과 면적이 확정된다. 그 밖에 뭐 환경계획, 뭐 교육환경보호계획인데 참고로 좀 보시고. 자, 그 다음 주제가 넘어가시면 2번. 자, 이번에는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되는 절차. 4번 보세요. 자, 이번에 이제 정비구역을 아까 이제 여기서 지정 신청도 있었고 정비구역 여기 직접 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생길까? 효과. 자, 우선 거기 보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정비구역 정하는 관청은 6명이에요, 6명. 아까 제가 특광은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올립니까? 신청을? 신청해서. 올렸죠? 근데 아까 세종자치시하고 자치도하고 시장군수는 자기가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직접 하시는 거죠? 네. 그럼 6명이네? 네. 6명이 정비구역을 정하는 사람이라고요. 정비구역 지정은 6명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기본계획은 5명이에요. 기본계획은 5명인데 정비구역을 최종 지정하시는 분은 86으로 가시면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칩니까? 네.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고 고시한 다음에 뭐 주민들한테 열람도 시키고
국토부 장관님한테 보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걸 읽으시면서 이거 특광은 구청장 등이 올렸습니까, 서류를? 네. 올려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거고, 그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는 자기 자신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본인 자신이 정비구역을 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고요. 그렇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효과예요, 효과. 정비구역 정해지면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자, 법률적으로 일단 의제 효과. 자, 의제 효과도 가끔 물어보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정비구역 정해지면 이 안에서는 개인적으로 개발행위를 못하게, 자, 개발행위 7가지를 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2개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정비구역 정해지면 개발행위를 마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사업에 방해되기 때문에. 허가 대상으로 들어가는 게 7가지 개발행위가 생깁니다. 요거 위반하시면 당연히 형사처벌 받습니다. 정비구역 딱 정해지면 그 시점으로 기존 건물하고 기존 땅만 인정하면서 조합원을 계산하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새로 건물 신축해서 막 연립을 2동을 신축해서 거기 막 아파트가 연립이 막 48개가 새로 생겨가지고 분양받은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래요, 지들이. 그럼 지들이 조합원 막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낡은 건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가 정비구역이 됐다니까요. 근데 어떤 놈이 거기다 연립을 새로 줘요. 그거 안 되죠. 좀 있으면 그 철거할 지역인데 연립을 새로 짓고 지들도 소유자로 들어오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허가지도를 준 거라고요.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구역을 딱 정하면 그 상태에서는 다 그대로 이제 얼음 땡 하고 멈춰야 된다고요. 새로운 개발 행위는 이제 허가받고 하시는데 이 허가는 당연히 자기 실무관만 안 내주시겠죠. 이런 걸 자꾸 마음대로 하면 사업에 방해되니까. 자, 일단 그 86에 보시면요. 의제가 뭐예요, 의제. 거기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해당 정비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 예전에 그 지구단위 계획은 해석할 때 행정청이 관여하는 세부개발계획이라고요.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개발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입니까? 네, 그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정비구역이 정해졌을 때 해당 정비구역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냥 별도로 지정 절차 없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간주하고 또 앞에 좀 전에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요거 정비 계획. 요거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비 계획 자체라는 세부 계획이 이게 지구단위 계획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비 계획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인정을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만들지는 않겠다는 뜻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그냥 인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행정청이 좀 관여하겠다는 거죠. 네. 정비사업을 관청이 세부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지구단위 계획이 시키는 대로 건물을 져라 이렇게 관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법에서는 맨날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잖아요. 관청이 간섭하는 계획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외국은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있죠. 외국은 그래요. 외국에 좀 뭐 프랑스라든가 이런 데는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없고 그냥 설계도부터 만드는 거예요. 설계도. 여기 설계도 있죠? 네, 그래서 관청한테 가서 인가 받으셔야 돼요. 설계도는 검사 받아야 되죠. 네, 이게 안전 같은 거를 잘 확실하게 했는지를.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계획, 정비계획을 막 만들죠, 관청이. 네,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행정관청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이라고요. 행정관청이 개인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제 사회가 좀 더 우리가 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화가 되려면 이런 게 민주화가 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거 없애야 돼요, 이렇게. 관청이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주면 이 정비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되네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은 관청이면 시키는 대로 사업하라는 얘기죠. 관청이 건물을 뭐 높이를 뭐 15층으로 져라 이렇게 하면 15층만 지란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뭐 높은 거 인정하지 않겠다. 관청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이제 언제 이런 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사실 좀 지양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 보세요. 의제 조항이 뭐냐면 그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정비구역을 무엇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원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려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없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또 아까 우리 정비구역을 정할 때 앞에 정비계획이 있었어요? 네. 정비계획이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 정비계획 자체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서 만들지 말고 이것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의지한다. 그것만 기본적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관청이 이제 관섭하겠다는 뜻이에요. 관청이 행정관청이 지시하는 요 계획에 따라서만 건물을 져라 이렇게 관청이 지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준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의제 조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따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주기 위해서 따로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절차를 이제 빨리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의제 조항을 만든 거죠. 그 다른 절차가 뭐였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예전에 그 도시관리 결정할 때 5번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잖아요. 국토계획부에서. 근데 그걸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안 해도 그냥 의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제. 이렇게 이제 의제해주고 더 중요한 게 밑에 건데 요거보다는 요 밑에 게 시험 문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 3문제 나왔는데 그리고 5회 그 기출문제지 다음 달부터 하실 거예요. 5회 저 기출문제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최근에 한 뭐 7년차, 8년차 거 다 모아가지고 다 거기다 넣었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그 중에 한 60%, 70%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근데 그 이외에 안 배운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그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지금 뭐 미리 사신 분도 계시대네요. 그래서 좀 정답만 붙어 있으니까 그 다음 달에 제가 해설 이렇게 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오후에 우리 다음 달부터는 오후반을 진행을 하죠. 예. 오후반이 있어요. 네, 다음 달부터. 오늘 말고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니까 이제 그 기출문제를 한번 보시고 거기 이제 문제가 쭉 있어요.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보시면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개발행위 허가인데 개발행위 허가가 이제 정비구역 정해지면 5가지 기본행위에다가 이제 2개를 추가하는 건데요. 자, 교재를 보시면 거의 건물의 건축, 용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건물의 건축은 신축 생각하시면 되고 용도 변경은 뭐 창고를 쓰다가 주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만 줄을 치세요. 7번에 중목의 벌채도 줄을 치시고 그래도 줄친 거 2개를 빼고 읽으시면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죠. 그 밑에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이잖아요. 물건을 쌓아두는 거고 1개월 이상 쌓아두는 거예요.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자 여기다가 2개를 추가했죠. 용도, 건물의 용도를 바꾸는 사람들, 재개발 조합원 들어가려고 뭐 창고를 쓰고 있다가 막 주택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허가받고 하셔야 됩니다. 용도 변경. 또 사업에 방해되게 나무를 막 심거나 나무를 벌채하는 사람도 허가를 받고 하셔야 한다.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에다가 요 2가지 행위를 할 때. 자, 일단 메모하실 거. 자, 여기 지금 대수선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허가 대상에 대수선과 합병은 빠져 있어요. 대수선.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는 것만 들어가지 합병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이런 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 건물을 고치는 거, 대선 있죠? 이거하고 합병, 2필지를 1필지로 합치는 거예요. 자, 우리 분할은요, 토지 소유자가 막 늘어날 수 있죠. 막 1000제곱미터라는 땅을 막 200제곱미터로 5필지로 쪼개버린다고요. 그럼 소유자가 5명이 생길 수 있어요. 분할됐기 때문에. 그럼 아까 제가 재개발할 때는 땅만 가져도 조합은 돼요? 네,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비구역 지정된 다음에 1000제곱미터라는 땅을 이렇게 쪼개서 원래 이게 1000인데 이걸 200씩 쪼갠다니까요. 이렇게. 네, 쪼개서 가변하는 사람이 이거 200지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제 친척들한테 판다니까 이렇게. 니들 다 조합원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원래 1000제곱미터면 소유자 1명 있었는데 1000제곱미터가 200씩 분할되면서 5명 소유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조합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에 변화가 생기죠. 그런 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분할은 허가 대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합병은 아니에요. 합병은 이 조합에게 재개발석에 불리한 게 아니라 이거 합쳐지는 거니까. 조합원 수가 줄어드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 그리고 그 밖에 허가 안 받는 걸 밑에 보시게요. 농사 짓는 거하고 재해복구하는 거. 그 밑에 그 단 그거 있죠? 거기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 농림수산물 생산용 간이공작물,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 그 5번에 보시면 정비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에다가 정비사업을 안 하고 빈 땅으로 남겨두기로 한 대지에다가 물건을 쌓아두는 거. 자,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입니까? 임시로 심는 건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허가 안 받는 임식지에서 옆에 경작지에서는 제외해라.
또 경작지에다 임식재는 허가 안 받는 거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시험 문제였다고요. 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거는 허가 안 받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받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거 이렇게 보시고, 자,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효과 봤어요, 효과. 자, 정비구역 지정되면, 이렇게 지구단위 구역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된 곳으로 의제가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아예 결정이 된 곳으로 의지하게 돼 있죠. 결정, 고시가 된 것을 의지하고, 자, 7가지 허가 대상이 있습니까? 네. 또 허가 안 받는 예외,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서, 재해복구라든가, 농사 짓는 거, 임시식재 이런 것들은 허가 대상에서 빠진다. 이렇게 허가 안 받는 걸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2개 남았는데,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주제가 뭔가 보세요. 다음 주제가, 그 5번째 주제가 이런 게 있어요. 자, 개발행위 2가지는 사전에 제한할 수 있다. 자, 거기, 2가지라고 했어요. 2가지 개발행위는, 자, 2가지 개발행위는 사전에 미리 제한할 수 있다. 사전에. 자, 미리 제한 조치를 걸어서 허가받게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2가지 개발행위는 미리 제한 조치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좀 전에요. 정비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받고야 됩니까?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정비구역이 딱 지정되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7가지 개발행위를 허가받는 거죠.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앞 단계에서는요. 허가받는 게 아니네. 안 받은 거죠. 그렇게 해석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이용을 해서 몰래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허가라고 돼 있으니까 정비구역 지정 앞에 단계가 정비계획 단계죠. 아니면 기본계획 단계. 이 단계에서 미리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미리. 근데 투기하는 사람들이 좀 빠르잖아요, 통제하기.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 87에 보시면 개발행위의 제한이라고 돼 있습니까? 이걸 사전 제한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미리 제한을 걸면 그 제한 거는 행위가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이에요. 그거부터 찾아보세요. 건물의 건축이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까? 네, 토지를 분할을 해서 소유자 수를 막 늘리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한다고, 미리. 정비구역 지정되면 허가받고 하니까 거의 대부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정비구역 지정보다 앞에 단계에서 미리 2가지 개발행위를 먼저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대요. 그 사람들이 확인되면 미리 제한을 걸 수 있어요. 그것도 맘대로 못 하도록. 그래서 거기 보면 제가 왜 자꾸 이제 미리 그런 말 쓰냐면 그 장관님이나 시도나 시군구청장님이 언제예요? 기본계획을 아까 우리 14일짜리 주민공람이 있었죠? 기본계획을 만들려고 14일짜리 주민공람하고 있는 그 예정구역 단계나 아니면 정비계획입니까? 그 단계죠? 그게 지금 정비구역보다 앞에 절차인가요? 그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럼 뭐 기본계획을 14일짜리 공람하고 있는 예정구역 단계나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들은 정비구역보다 앞이라는 얘기잖아요. 앞에. 그 말 아시겠어요? 네. 그 시기에 2가지 개발행위를 하면 3년 정도 이내로 제한을 건대요. 그럼 제한이 걸리면 양가로 2번 제한된 행위도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써있네. 네.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면 7가지는 자동 허가가 되는 거고 정비구역 지정 앞에 사전에 제한을 걸 수도 있다고요. 사전 제한이 이게 올해 강력하게 예상 문제예요. 한 번도 안 나와서 이 사전 제한이라는 거를 해두셔야 돼요. 자, 정비계획, 정비구역 정해지면 7가지 개발행위 허가 받습니까? 네. 근데 미리라는 게 여기 정비계획보다 앞에 단계, 정비계획보다 앞에 단계가 정비계획 단계나 기본계획 단계라고요. 이 시기에 건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이에요? 그럼 안 돼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이라고 그렇게 낸다고 시험 문제에서.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을 그 기본계획 단계나 정비계획 단계에서 미리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 처음에 3년 제한 걸죠? 네. 연장을 1년을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4년까지 제한을 걸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한이 걸리면 그것도 허가 받으셔야 돼요. 밑에. 양가로 2번으로 오셔서 그 행위 허가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제한이 안 걸리면 그러면 그런 제한이 없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부터 7가지 개발행위 허가받는 거죠. 네, 정비구역 지정 앞에 단계에서 사전 제한 조치가 나와 있을 때는 관청 가서 물어보세요. 사전 제한 걸려있냐고. 그러면 정비구역 앞에 단계인 정비계획 단계나 기본계획 단계에서도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 5년간 제한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제한되는 행위를 건물의 건축과 토지 형질 변경으로 바꾼다고요. 다 틀리죠? 네, 그 제한권자는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한을 언제 하는 거냐, 그리고 제한을 어떤 관청이 제한을 걸 수 있느냐, 뭐 제한은 다 걸 수 있어요. 국토부장관도 할 수 있고 시도도 할 수 있죠. 시구청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 사전 제한이라는 걸 보시고 밑에 그 제한 절차, 제한을 할 때도 뭐 심의를 거쳐야 된다. 국토부 장관님이 제안할 때는 뭐 시장군수 의견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 아래는 새로 생긴 건데, 자, 우리가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단계가 되면 재개발 조합을 만들어서 할 거니까 지역조합은 결성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역조합이 뭔지 알아야지 이해를 하는데, 야, 지역조합은 또 뭔가? 해가지고. 지금 재개발 사업으로 조합할 거니까 지역조합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다른 조합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지역조합이 주택법에 있었잖아요. 우리 이제 요 조항도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정비구역이나 예정구역 단계가 되시면 다른 사업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재개발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사업을 할 거니까 이 지역에서는 지역조합이라는 조합을 별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하지 말고 재개발 사업 전념해서 해라, 이렇게. 지역조합이 나중에 주택법 가서 무주택자들이 모여서 주택 사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사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 이런 놈이 또 있어서 그래요. 재개발 조합인데 또 지역조합 사업한다고 또 이렇게 만드니까 법이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새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정비구역 해제. 자, 이 좀 보세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서 그동안 몇 개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시험 문제 다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부분이니까 꼭 보셔야 돼요.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5번에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정비구역이 지금 뭐가 된대요? 해제가 된대, 해제. 자, 해제가 되면 이제 재개발 조합 같은 조합원들이 막 피해를 보게 된다고요. 그동안 막 쓴 돈 있잖아요, 쓴 돈. 중간에 해제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해제는 이게 의무적 해제가 있고 해제할 수 있는 임의적 해제도 있어요. 자, 의무적 해제는 몇 년 안에 뭐 안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몇 년 안에 뭐 안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시면 의무적 해제고, 주민들이 막 원했을 때, 주민들이 막 요구할 때 이럴 때는 임의적 해제예요. 일단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자, 시간이 몇 년 지났는데 다음 절차를 진행을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구역의 해제 좀 보세요. 의무가 먼저 있죠. 구청장 등은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같은 것들이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특광한테 정비구역 해제 요청을 넣어서 맨 끝에 뭐로 끝나요? 해제를 하여한다 끝나야 되는 거죠. 해제 요청을 넣어서 해제를 하든 나머지 관청들은 본인들이 직접 해제하든 간에 해제를 하여한다. 밑에 박스 안에 사유가 생기면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박스 안에 사유를 여기 좀 보세요. 제가 이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요거 좀 지울게요. 복잡하니까. 자, 지금 제가 기본계획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까 요 기본계획에서 사업을 시작하죠. 만들어서 기본계획으로 아까 우리 예정구역을 정합니까? 이렇게. 그러면 기본계획부터 정비계획을 만들고 정비구역 지정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년을 주는 거예요. 3년. 자, 기본계획에서 시작해가지고 정비구역의 지정 신청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기간을 3년 내 안 했을 때 이렇게. 자, 정비구역 정해지고 나서 추진위원회 구성, 요 승인 신청을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자,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나서 조합 설립을 가는 것도 2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고 나서 조합 설립의 인가 신청을, 일단 여기 칠판을 먼저 보세요. 승인 받고 나서 조합 설립의 인가라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2년 내 안 했을 때, 조합 설립 인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사업 시행 인가로 가는 게 3년이에요, 3년.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계획부터 정으로 가는 거 3입니까? 정에서 추로 가는 게 추. 2년. 추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거 2년. 조합 설립에서 이렇게 가는 게 3년이래요. 이렇게. 요걸 이제 글자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글자. 그 기억번에 보시면 기본계획에서 정안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라는 게 있대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이 뭔지는 해석하실 필요 없어요. 기본계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정한 예정일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맨 끝에 정비구역,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안이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가는 그 기한을
3년을 주겠다는 거죠. 그 기한 지날 때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으로 안 넘어오면 이 기본계획으로 발표한 예정구역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예정구역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정비구역으로 못 넘어가가지고 3년을 줬는데, 그 다음에 정비구역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그 밑에 줄에 내려가시면 거기 니은번의 재개발 재건축일 때, 자 A번 보시면 돼요. A번은 토지동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되면 그 다음 뭐로 가셔야 돼요? 추로 가야 되죠.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럼 추진위원회 쪽 가는 거 2년 줬죠.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 설립추진위원회 신청,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거기 니은번은 보지 마셔요. 니은번은 추진위원회를 안 만들고 조합으로 막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지 마시고 디귿번 보세요. 10번. 자, B번은 보지 마시고 10번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었으면 다 조합 설립으로 가는 게 2년입니까? 네, 추진위원회 구성받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게 2년. 그다음 조합 설립 인가에서 그 이제 밑에 하나 더 있죠? D번 조합 설립 인가 받으면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로 또 넘어가야 됩니까? 네, 조합은 이런 설계도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을 3년 안에 넣으셔야 된다. 이렇게 안 하면 뭐가 되겠다? 정비 구역 자체가 사업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의무적 해제예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디귿번 보세요. 디귿번.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앞에 토지동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가 20명 미만일 때는 조합을 안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조합을 제가 좀 전에 만들어서 했죠? 여기서? 네, 근데 뭐 토지동 소유자는 무슨 얘기냐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라는 단체로 사업할 수 있어요. 그게 20명 미만이라서 그래요. 자,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라는 사람들이 직접 시행자가 되면 절차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바로 이렇게 5년짜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아까 제가 조합을 안 만드는 사업도 있습니까? 네. 재개발하는데 토지동 소유자가 20명 미만이면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로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그럼 토지동 소유자가 조합을 안 만드니까 추진위원회가 조합이 없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2년 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막바로 이렇게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5년 안에 가라. 이게 기출문제였다고, 이게. 지금 여기 3, 2, 2, 3을 먼저 해놓고 나서 요 5년짜리 하나 더 추가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지금 3, 2, 2, 3은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계획에서 정비구역으로 가는 거 3년 주고 정비구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네. 가야 되니까 2년 주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하는 것도 2년 준다고요. 조합 설립에서 사업 시행가로 넘어가는 거 3년을 주는 거 있다는 거예요. 이 기한 안에 절차를 다음 절차를 처리 못하면 구역 해제입니까? 근데 아까 조합을 안 만들고 토지동 소유자가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에서. 그럴 때는 여기서부터 막바로 5년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합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5년짜리를 좀 보시면서 이제 그걸 나중에 그 옆에 저 그림 있죠? 거기다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기본계획부터 정비구역 쪽으로 가는 거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했을 때, 신청 안 했을 때인데 그거 좀 뒤에 좀 지워졌네요. 거기 3년 안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해제가 되는 거죠. 그 해제는 이제 정비 예정구역 자체가 없어지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추진위원회 승인으로 신청하는 게 2년입니까? 2년. 그 다음에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거 2년. 조합 설립 인가에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로 가는 거 다시 3년 주는 겁니까? 자, 거기 그림에 요거 5년짜리 표시 안 돼 있죠? 요거 따로 그냥 해서 여러분들이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로 막바로 하는 것도 5년짜리가 있다고요. 그 5년을 시험 문제에서 4년으로 바꿨어요. 요거 그대로 기출 문제입니다. 요 문장을 따서 몇 년 안에 뭐 안 했을 때 정비구역 의무적 해제인데 이런 의무적 해제를 한번 숫자를 찾아봐라. 몇 년짜리인지. 이게 해제가 됐죠? 해제.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는 임의적 해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을 따지는 거는 반드시 해제하라는 얘기고 뒤에 보시면 자 거기 좀 관청 그 특광 자치시자치도 시장문수가 자체 판단하에 해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거기 기업번에 소유자한테 과도한 부담이 예상될 때, 과도한 추가 부담금이 예상될 때, 두 번째 보시면 어떤 사정이 변경돼서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관청이 인정했을 때, 그 지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소유자의 지금 50% 이상이 아니라 얼마 이상이? 30% 이상이 마음이 바뀌어서 정비구역을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자, 100분의 30이죠? 자, 이거 100분의 50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30%만 반대하더라도 정비구역은 해제할 수도 있다. 그럼 해제가 되면, 거기 그 양가로 3번에 재지정으로 가는 거예요, 재지정. 지금 재건축, 재개발 이렇게 철거하는 사업을 해제했어요. 이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낡은 지역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었죠, 아까? 개선 사업에서 스스로 주택을 보전하면서 정비하는 방식도 있었습니까? 집주인들이 자기 집을 철거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면서 고치는 사업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해제가 되면 뭐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선 사업으로 올라가서 개선 사업으로 다시 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를 철거 방식이 아닌 보존하면서 정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시가 이걸 많이 해요. 정비구역 해제한 다음에 이거를 고치는 사업을 하래요. 이렇게 고치는 사업. 지난번에 저 박원순 시장님이 옛날에 이발소, 옛날에 쌀집이 그립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방송에 나가지고. 옛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가서 막 데모했어요. 시장 나오라고. 왜 빨리 사업을 안 시켜주냐고 이렇게. 그랬더니 박원순 시장님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에 쌀집이 그립대. 동네 쌀집이 있었으면 좋겠대. 저희 동네에 이렇게 큰 마트가, 대형 마트가 생기고 그러면 옛날 쌀집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저 1988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는 살고 싶대. 그 재개발 사업을 강남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재개발 사업을 너무 높이 짓고 이런 걸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시대착오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재개발 사업이 안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이제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몇 년 뒤에 이제 서울이 어떤 도시가 됐을지는 시장님의 권한으로 시정을 운영했으니까 그때 가서 이제 이게 부동산 정책은 굉장히 지금 규제를 많이 하는 쪽으로 가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그 뒤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